YTN 라디오 이재현의 뉴스 정면 승부 1부 시작합니다. 1부에는 오늘의 주요 뉴스 정리하는 코너죠. 뉴스 인앤아웃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주요 뉴스 깔끔하게 정리해드립니다. 김영민 아나운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또 주요 뉴스의 의미와 배경을 풀어드립니다. 주은호 해설위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주요 뉴스 시작하기 전에 청취자 여러분께 알려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청취율 조사를 또 오늘부터 시작을 하네요. 네, 저번 청취율 조사가 엊그제 같은데 또다시 시작이 됐습니다. 예. 오늘부터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인데요. 02로 시작하는 전화 오면 받으셔서 네. 청취율 조사 전화라면 YTN 라디오 이재윤의 뉴스 정면 승부 잘 듣고 있다고 말씀 부탁드립니다. 또 정면 승부 향해서 응원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 중에 저희가 추첨 통해서 커피 쿠폰도 쏘거든요. 네. 오늘부터니까 문자 많이 보내주시고요. 문자 보내실 곳 샵 0945 우물정의 0945번입니다. 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도 부과가 됩니다. 네, 뭐 라디오로 듣는 분도 많이 계시고 유튜브로도 뭐 시청하시는 분도 계신데 어쨌든 라디오 청취율 조사 듣고 계신 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면은 저희가 선물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주요 뉴스 첫 번째 소식 국정감사 관련된 내용인데요. 한미일 군사 합동 훈련과 관련해서 역사인식 논쟁에 불이 붙고 있습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발언 논란 오늘도 계속되고 있네요. 네,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자신의 SNS에 조선은 일본군의 침략이 아니라 안에서 썩어 문드러져 망했다. 일본은 조선 왕조와 전쟁을 한 적이 없다. 이렇게 글을 적었고요. 민주당 일제히 반발했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귀를 의심케 하는 천박한 친일 역사 인식이며 집권 여당의 대표로서 역대급 망언이다라고 했는데요.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이 발언이 지금 식민사관이라는 논란과 비판에 대해서 이건 식민사관이 아니라 역사 그 자체다. 제발 공부들 좀 하시라라고 주장을 굽히지 않고 맞섰습니다. 네.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발언과 입장 뉴스인 해주세요. 그 정진석 비대위원장 이제 자신의 글이 이제 식민사관은 아니다. 자기 글을 표현한 건 아니다. 네. 일본이 조선 왕조와 전쟁한 적 없다 쓴 것은 그 전쟁 한번 못 해보고 힘도 못 써보고 나라를 빼앗겼다. 뭐 그런 뜻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네. 만해 한용운 선생 반송이란 글도 이제 다시 올리면서 여기 어떻게 돼 있냐면은 어느 국가가 자멸하지 아니하고 타국의 침략을 받았는가 뭐 이런 내용의 글인데 이 글을 소개하면서 이 표현 만해 선생이 이 뜻이 자신의 뜻이다, 자신의 진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한일의원연맹 그 회장이기 때문에 네. 일본 측 정치인들과 뭐 가까운 사이인 것도 사실이고 또 식민사관에 사로잡혀서 표현한 것은 아니다라고 믿고는 싶습니다. 네. 하지만은 저는 어찌됐든지 간에 그 논란이 되고 있으니까 개인적으로 정치인이 뭐 여든 야든 떠나서 역사 문제를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유리한 대로 갖다 붙이고 이렇게 짜깁기 하는 거 저는 정말 싫습니다. 그런 그 모습들이 싫은데 하지만은 정진석 위원장의 말에 문제가 없었는지를 한번 따져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정진석 위원장의 말은 본인의 진위가 뭐냐면은 조선이 일제 식민지가 된 것은 조선이 무능했기 때문이다. 그걸 네. 강조하겠다라는 거죠. 네. 하고 싶었다라는 거죠. 내부적인 문제가 많았는데 이걸 전혀 극복하지 못했다. 그 부분은 타당한 것 같습니다. 그 말은 그러니까 조선이 망한 이유를 많은 분들이 뭐 사색당파나 세도 정치 또 세계 흐름을 제대로 못 읽은 쇄국 정치, 흥선대원군과 명선왕후의 갈등, 또 고종 같은 이런 지도부의 무능함, 네. 다양한 내부적인 문제를 들 수 있는 것도 중요한 원인으로 지적할 수 있는 것. 그 중요한 식민지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던 요인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일본의 제국주의 침략이죠. 그걸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어쨌든 조선이 망하고 식민되는 과정은 일본 제국주의의 끊임없는 침략의 과정이었다는 거죠. 물론 그 정진석 위원장의 표현대로 그 조선 왕조가 일본하고 전쟁 선포를 한 적은 없습니다. 전쟁한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그런 말을 강조하는 것 자체가 자칫 일본 제국주의 침략의 역사를 도외시하고 눈 감아주는 그런 측면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따지고 보면 조선이 일본하고 전쟁을 하는 건 사실이지만은 일본은
조선을 식민지화하기 위해서 청나라 그리고 러시아와도 전쟁을 벌였죠. 조선과 전쟁을 할 필요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우리가 쭉 돌이켜보면 조선 관군이 전쟁을 벌인 나라가 있습니다. 프랑스하고 했죠. 네. 병인양요 때 1866년에 미국과도 했죠. 신미양요 1870. 이건 정규 군끼리 한 전쟁이죠. 하지만 물론 조선 관군이 일본군하고 전쟁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은 일본 군의 입장에서는 조선군과는 싸울 필요도 없었고 네. 그 청나라 러시아와 전쟁이 더 필요했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외면해서 하는 과정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진석 위원장의 글은 상당히 위험한 측면이 있다. 그래서 물론 이 말이 나오게 된 것 자체가 그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것 아니겠습니까? 네. 일본군의 한반도 진주 우길비기가 다시 한반도에 걸릴 수 있는 날이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이재명 대표를 겨냥하면서 이 말이 틀린 말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지만은 그렇지만은 자신의 말을 옹호하기 위해서 어찌 보면 지나친 궤변을 만든 것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계속 오해를 부르는 그런 발언이 된다 그런 얘기가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네, 그래서인지 이번 발언이 민주당뿐만이 아니라 여당 내에서도 비판이 있었습니다. 김웅 의원이 전형적인 가해자 논리다라면서 고구려도 내분이 있었는데 그럼 당나라의 침략으로 망한 게 아닌가요? 라고 반문했고요. 유승민 전 의원은 이순신, 안중근, 윤동주는 무엇을 위해 목숨을 바쳐 싸웠나라며 망언에 대한 사과 또 비대위원장 사퇴까지 요구했습니다. 정 비대위원장 물러서지 않고 맥락을 잘 읽어봐라. 그리고 사퇴 요구에 대해서는 가소로운 얘기다라고 했는데요. 여권 내에서도 이렇게 서로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건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그 정진석 위원장의 표현 분명히 저희가 보기엔 잘못된 글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무리 해명을 해도 그냥 그 해명이 잘 만들어지지가 않습니다. 납득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냥 표현 잘못됐다라고 인정하고 넘어가면 될 것을 계속 그 고집하려니까 계속 이렇게 이야기가 계속되는 것 같은데 국힘 내부에서도 어떻게 보면 비윤이죠. 당내 비주류. 유승민 전 의원이라든가 김웅 의원들이 같은 그렇게 비주류가 정진석 위원장을 겨냥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여당 내부에서도 당연히 역사 인식이 다르니까 나올 수 있는 지적이라는 생각이 됩니다. 반면에 이제 당권파 이른바 주류 의원들을 보면은 이제 또 정진석 위원장의 진위가 그것 아니다라고 옹호하는 목소리도 많이 나옵니다. 네. 박경수 원내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조선이 안에서 썩어서 망했다. 이게 한 요인이다. 이거 부정할 수 없는 것 아니냐라는 식의 옹호를 펴고 있고요. 김기현 의원 경우도 정진석 위원장이 일본 제국주의가 침략한 것 아니라고 누가 그랬나? 우리 내부 대응이 제대로 안 된 것을 지적한 것이다. 이걸 식민주의자라고 하면은 돼지 눈에는 돼지밖에 안 보이는 거다라고 이렇게 옹호를 하고 있습니다. 여당 내부에서도 네. 서로 엇갈리는 반응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자, 한미일 3국의 연합 훈련 이 논란이 뭐 이재명 대표의 친일 국방이라는 비판 때문에 시작이 되는데 우리 근현대사 그 역사 교과서를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는 측면이 있고요. 또 오늘 이재명 대표가 어젯밤에 SNS에 또 관련 글을 올렸네요. 네, 짧게 한 문장 올렸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고 올렸는데요. 지금 친일 국방이다라는 기존 입장 다시 한번 강조를 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입장을 좀 겨냥했다라는 분석입니다. 오늘 최고위원 회의에서도 어떻게 한미동맹에 더해서 세계 6위의 군사력을 갖고 있는 나라가 불과 몇십 년 전 대한민국을 수십 년간 무력 침탈한 나라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방위하기 어려우니 도움을 받겠다. 한미일 합동 군사훈련이 불가피하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가. 참으로 믿기 어려운 발언이다라고 했고요. 네. 이번 한미일 군사합동훈련에 대해서는 좀 진지한 성찰과 반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여권에서는 지금 이재명 대표의 친일국방 주장이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벗어나기 위한 국면 전환용이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기도 한데요. 이재명 대표의 이어지는 이 강경 친일국방 발언 배경이 뭐라고 보세요? 일단 이재명 대표가 최초 한미일 삼국 연합훈련에 대해서 극단적 친일 행위 이렇게 표현을 했었죠. 그렇죠. 그리고는 다음 날에는 한반도에 우길기가 걸릴 수도 있다라고 또 더 나아갔고 오늘은 어떻게 보면 자신의 발언에 대한 여권의 반발에 대해서 시대착오적인 종북몰이다. 색깔론 공세다. 개방 네. 이후 친일파들이 했던 행태와 다를 바 없다. 이렇게 또 계속
수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이런 그 이재명 대표 발언을 놓고 말씀하신 대로 여권에서는 자신에 대한 사법 리스크 벗어나기 위한 국면 전환용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고요. 네. 뭐 그런 측면 충분히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이재명 대표 속마음을 들여다보지 못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제 개인적인 느낌을 좀 말씀드리면은 이재명 대표 그 야당 정치인으로서 그 한미일 연합훈련 동해에서 그 한데 대해서 네. 충분히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또 야당의 역할이죠. 거기다가 근데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그 단순하게 국방위원회 소속이거든요. 국방위원회 배치된 지 얼마 안 되는 초선 의원이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한미일 그 삼국 연합훈련에 대해서 왜 동해에서 하느냐 또 우리 안보는 한미동맹과 우리 군사력으로 충분히 하지 왜 일본을 끌어들이냐 문제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 만약에 초선 의원의 입장에서 보면은 좀 더 표현을 심하게 해서 극단적 친일행위다라고 비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의원은 야당 대표라는 거죠. 야당 대표는 초선 의원 이재명이 아니라는 거죠. 네.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한미일 군사훈련에 대해서 극단적 친일행위라고 정부를 비판하는 순간 그러면서부터 이거는 정부와 한번 싸워보자라고 하는 것이 돼버린 거죠. 네. 그러면은 단순하게 이건 여당에서 대응할 수 있는 수순은 그건 뻔합니다. 그러면은 종북하자는 거냐라고 대응할 수밖에 없거든요. 국민의힘 입장으로서는. 그러니까 당장 국민의힘으로서도 한반도에 우기기 걸린다고 하지만 그럼 인공기 걸리자는 거냐? 또 김정은이 하고 싶은 말을 이재명 대표가 그대로 해준다? 뭐 이렇게 우리가 피곤한 그 친일 대 종북 논쟁으로 이렇게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논리적으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개인적으로 무척 싫습니다. 예. 이런 정치인들도 싫지만은 이런 소모적이고 피곤한 논쟁을 다시 봐야 된다는 것도 좀 피곤하고요. 물론 일각에서는 이런 것들이 그 이재명 대표대로 또 그 지지층 결집하자 또 국민의힘은 국민의힘대로 지지층 결집하기 위한 거다라고 분석하지만은 아니 그렇게 지지층 모아서 뭐 할 건데. 예. 일단 그 이런 소모적인 피곤한 그런 논쟁들은 더 이상 좀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야가 뭐 각자 셈법이 따로 있겠죠. 뭐 저 북한의 미사일 도발로 시작한 한미일 합동 군사 훈련 여기서 이제 친일 논란이 불거졌는데요. 잠시 뒤에 신율 정치학과 교수와 함께 이 사안들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뉴스로 넘어가야 되겠는데요. 이번에는 친일 논란에 이어서 종북 논란입니다. 지금 환노위에서 김문수 경산노위 위원장과 윤건영 민주당 의원이 충돌했네요. 그렇습니다. 오늘 경산노위 국감에서 먼저 전용기 민주당 의원이 김문수 위원장에게 과거에 민주당 의원 윤건영이 종북 본성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취지로 한 발언에 대해서 해명을 요구했고 김 위원장은 여러 가지 도를 넘는 표현이 있었다면 널리 이해해달라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요. 그 이후에 당사자인 윤건영 의원이 자신의 질의 순서에 윤건영이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수령님께 충성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느냐라고 다시 한번 물었고 네. 김 위원장이 처음에는 즉답을 피하다가 나중에는 그런 점도 있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러자 국감장 분위기가 순식간에 변해서 여야 의원들의 고성이 이어졌고 결국에 감사 중지가 선언이 됐습니다. 민주당 측에서는 김문수 위원장 고발해야 한다라는 굉장히 강경한 입장인데요. 김문수 위원장의 발언 어떻게 보셨는지 뉴스인 해주세요. 예, 그래서 일단 오전 회의는 이렇게 중지됐다가 오후에 회의가 다시 열렸습니다. 네. 열려서 김문수 위원장이 사과를 했거든요. 사과했죠. 예. 2시 2시 반에 했지만은 다시 열렸죠. 예, 네. 그러나 또 이제 사과 표현이 또 문제가 됐습니다. 그 어떻게 표현했냐면 윤거정 의원이죠. 느꼈을 모욕감과 복잡한 감정에 대해서 정중하게 사과를 드린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그럼 지금도 윤거정 의원이 빨갱이라는 생각에 변화가 있느냐 그것을 확인하고 싶다라고 계속 재촉을 하니까 네. 국민의힘 측은 뭘 더 사과하라는 거냐라고 반발했고 또 김문수 위원장도 더 사과할 것 없다 이렇게 맞서니까 결국 전해철 위원장이 더 이상 국감 진행 못하겠다라고 이렇게 또다시 감사 중지를 선언을 했습니다. 만약에 지금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 모욕죄를 들어서 김문수 위원장을
고발하자라고 하는 거거든요. 국회 모욕죄는 굉장히 큰 엄한 그 죄입니다. 그건 징역 5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굉장히 큰 거거든요. 이걸 하려면은 위원회에서 이제 그 의결을 해야 되는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진행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오늘 쭉 이걸 논쟁을 보면서 윤건영 의원 그 부분이 오해가 있는 것은 사실이고 물론 김문수 의원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기는 뭐 본인 자유지만은 또 흥미로운 대목이 있었어요. 윤건영 의원 본인 화가 나겠지만 어떤 표현을 했냐면은 지리가 목구멍으로 넘어오냐 이런 표현을 또 국민의힘의 의원들한테 했거든요. 냉면 목구멍 그거 그러니까요. 생각나네요.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리성건의 그 조평통 위원장이 우리 기업 총수 보고 지금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오냐 이 말을 연상을 하게 합니다. 윤건영 의원도 말을 좀 삼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좀 들었습니다. 네. 오늘 경산호위 국감장이 이렇게 소란스러웠는데 레드카드도 나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김문수 위원장을 향해서 레드카드를 들었는데요. 지금 김 위원장에 대해서 노동운동가 출신이지만 누구보다 노조의 적대적인 인물이다라면서 과거의 반노동적인 막말에 대해서 사과하라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그 막말의 예로 든 건 쌍용차 노조는 자살 특공대다. 노조는 머리부터 세탁해야 한다. 민주노총은 김정은의 기쁨조다 등의 발언이었는데요. 김 위원장은 물론 잘못한 건 사과를 해야 하지만 발언들을 너무 거두절미해서 자극적인 것만 잘랐다라면서 무조건 사과라는 건 동의하기 어렵다고 사과를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레드카드를 받은 건데요. 이은주 의원이 지적한 이 발언들 해설위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저 김문수 위원장은요. 과거에 그 노동운동의 전설이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하지만 그 이후에 많이 이제 전향하고 많이 바뀌었는데 김문수 위원 지금의 김문수 위원장을 보면은 자기 확신에 휩싸여서 세상을 보는 그 눈으로만 보는 분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분은 어떻게 보면 정치에는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경산호위 위원장이라는 자리가 어떻게 보면은 경영계, 노동계, 정부 입장을 조율하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되게 유연해야 됩니다. 굉장히. 그렇지만 오늘 국감장에서 보였던 윤건영 의원 발언 파문이라든가 아니면 이은주 의원의 요구에 대해서 사과 못한다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 보면은 좀 맞지 않는 거 아니냐 자리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좀 듭니다. 그래서 좀 더 유연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말씀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노동단체와는 조금 대립되는 시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글쎄요 김문수 위원장 어떻게 헤쳐나가게 될지 좀 뭐 여러 가지 우려가 되는 지점이 좀 있긴 합니다.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 기재위 국감 내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박수홍 씨 얘기가 나왔다고요? 네, 오늘 국감장에서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박수홍 씨의 형수가 특정 직업을 갖지 않은 가정주부인데도 현재 검찰 수사 결과를 보면 18년 동안 100억 원 넘는 부동산을 사들였고 형과 공동으로는 200억 원대 재산을 형성을 했다. 이해할 수 없는 이 재산 형성 과정인데 국세청에서 필터링이 됐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질의를 했는데요. 네. 김창기 국세청장은 좀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탈루 혐의가 있는 경우 누구든지 예외 없이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 이렇게만 밝혔는데 지금 워낙 화제가 되고 있는 사안이라 국감장에까지 박수홍 씨 가족 논란이 나왔습니다. 국세청에서 지금 이 부분을 미리 살펴볼 수는 없었던 걸까요? 그렇죠. 무척 아쉽습니다. 그죠? 물론 국세청이 모든 부동산 거래 자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들여다볼 수는 없을 겁니다. 네. 또 너무 이렇게 그 꼼꼼하게 들여다보는 것도 어떻게 보면 경제 활동을 위축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이 정도 큰 부동산 거래가 있었고 좀 수상한 적은 그 자금 흐름이 있었더라면은 미리미리 좀 들여다봤으면은 네. 그러면 지금까지 이렇게 사태가 비화되는 건 막을 수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아쉬움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원래 부동산 거래할 때 자금 출처 조사도 있지 않나요? 근데 이런 거에서 걸러지지 않았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할 때 자금 출처를 이렇게 그 제출을 해야 되죠. 네. 자금 조달 계획서를 내야 되는데 저도 이 건을 어떻게 됐는지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지는 않아서 이건 좀 다른가요? 이게 이제 상가 뭐 그런 거라서 좀 일반 주택 구입하는 거하고 좀 다르게 취급되는 건가 어떤 거 그건 잘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자, 주요 뉴스 정리했습니다. 자, 김영민 아나운서 추은호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